기자에게는 필력이 칼 같은 건데 칼을 잘못 쓰는 거죠. 그런 기자, 그런 대표 진짜 있습니다. 제가 이런저런 일로 방송국 출입을 하고 그리고 방송에 가끔 나오기도 하고 연예인 인터뷰도 하고 하니까 연예인 스캔들 같은 게 터지면 주변 분들이 저에게 자꾸 묻습니다. 그거 사실이냐 진짜냐. 그리고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방송 관계자들 뭐 연예인 스태프, PD나 작가 이런 사람들도 사실 잘 모릅니다. 시청자들처럼 인터넷 기사 그리고 떠도는 소문을 듣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알긴 뭘 알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종영한 TVN 드라마 청춘기록을 본 다음에 이런 질문들을 하시더라고요. 배윤경 씨가 맡은 그 싹퉁바가지 김수만 기자, 그리고 모델 에이전시 대표죠. 이창호 씨가 맡은 이태수라는 인물. 그런 사람들 진짜 있느냐고 묻습니다. 연예인 스캔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알 수가 없는데요. 그런 질문에는 답을 할 수 있어요. 그런 기자, 그런 대표 진짜 있습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나오는 의사들, 코로나19 상황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의사들, 그런 의료진이 있는 반면에 한쪽에서는 실력도 없으면서 돈만 밝히는 그런 의사들도 있잖아요. 또 게임에 미쳐서 자식을 굶겨 죽이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자식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부모도 있고, 직업 모든 상황에서 상급과 하급 다 존재하기 마련이죠. 기자하고 기획사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기자, 좋은 대표가 있고 질이 낮은 기자, 질이 낮은 대표도 있는 거죠. 그중에서 이제 김수만 기자는 연예 정보 프로그램, 그 연예인 가십을 다루는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기자잖아요. 사사건건 사회준을 끈질기게 괴롭히고 있는데요. 김수만 기자는 팬인데 마음이 변해서 극렬 안티가 된 케이스죠.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기자 한 사람에게 밉보였다가 아주 생고생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뷰 안 해줬다고 보복하는 경우는 정말 흔하다고 해요. 방송 인터뷰는 몇 차례나 하면서 지면 인터뷰는 거절했다고 연예인 뉴스팀에게 찍히면 회사의 칠판에 빨간 글씨로 적어놓고 팀원 전체가 보복 기사를 써댄다고 합니다. 너무 놀랍죠. 청춘기록에서도 사회준의 구설수로 인해서 시청률 하락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었잖아요. 실제로 시청률이 1%가 아닌 0.1%만 떨어져도 누구누구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시청률 하락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기사가 나온다고 합니다. 저도 그런 예를 많이 봤어요. 한 매체가 단독으로 일해도 진짜 질릴 판인데 여러 매체가 담합을 해서 한 사람을 응징하기도 합니다. 노회한 부장들끼리 내통을 해서 얘 한번 어떻게 해줘 하면 이제 다 같이 움직인다고 하니까. 김수만 기자도 그 윗선에서 부축이잖아요. 그게 약간 부장급, 팀장급 이런 사람이겠죠. 나중에 고소를 당했지만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아랑곳하지 않아요. 저도 이런 경험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모 포털하고 협업으로 인터뷰 칼럼을 진행한 적이 있어요. 어느 날 기사 하나가 뜬 거예요. 포털하고 평론가 몇몇이 불공정한, 그러니까 특혜를 받아가면서 기사를 만들고 있다. 한 평론가는 인기 프로그램 PD에게 전화를 걸어서 나 누구누구다, 나 누군지 모르냐, 이제 고압적인 언사로 취재 요청을 해서 PD가 울며 겨자 먹기로 응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내용의 기사가 나온 거예요. 그게 7, 8년 전이니까 당시 이제 방송평론가가 그리 많지 않아서 이름들이 거론될 때 제 이름도 거론이 됐어요. 기사에는 이름이 나오지 않았지만 다른 매체에서 성사시키지 못한 이제 인터뷰를 제가 몇 차례 했더니 조리돌림을 당하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기자가 누군지 알아봤더니 신입에 가까운 나이 어린 기자였거든요. 담합이 이루어져서 이제 시켜서 기사를 쓴 것 같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평론가는 그 기자가 자기한테 전화를 걸어서 늘 이렇게 조언을 구하는, 코멘트를 따려고 전화를 하는 사이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기사가 나온 거예요. 저희가 의논을 해가지고 고소를 하기로 했는데 그런 말이 이제 흘러 들어갔는지 한 하루 반나절 이 정도 만에 기사가 삭제됐었어요. 일단 아무거나 내고 보는 거죠. 보통 이제 연예인 기사의 경우 팩트 체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매체에게 특종을 빼앗길까봐 단독이라는 제목을 달아서 일단 기사를 내보내고 보는데요. 오보라고 정정 요구를 하면 정정을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른 매체에서 혹시 전화가 오면 아니라고 하면 될 거 아니냐. 이미 기사 메인에 올라가지도 않는데 뭘 그렇게 신경을 쓰냐. 이렇게 이제 응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기사가 올라가면 빠르게 캡처되고 빠르게 퍼져나가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다른 이제 정정된 보도가 나온다 해도 사람들은 첫 번째 내용이 각인이 돼서 기억을 하니까. 또 하나는 버티기가 있다고 해요. 촬영이 금지된 이제 비공개 장소에서 날밤을 새면서 버티기를 해가지고 사진 하나를 찍어서 특종이라고 제목을 달아서 내보내는 거죠. 디스패치라는 매체가 흔히 하는 그 잠복 끝에 열애 현장을 찍는 거하고는 다르게 드라마에서 왜 엔딩 같은 게 비밀리에 진행이 될 경우 그게 스포가 되는 거잖아요. 현장 사진을 찍으면. 그런 게 공개되는 거니까 제작진으로서는 그걸 고소할 수도 없잖아요. 그 척을 잘못 지고 나면 다른 매체끼리만 몇 매체끼리 담합을 해서 대응을 하니까 너무 이제 겁이 나기도 하고 그렇겠죠. 청춘 기록에서 그 이태수 대표가 김수만 기자에게 마사지 이용권을 건네면서 시도를 하는데요. 김수만 기자는 대표님 센스 있으시네 하고 기꺼이 받습니다. 실제로 이런 봉투가 오갈까요? 이런 게 오가는지 안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들은 얘기는 펜션 같은 그런 숙소를 잡아서 1박 2일 동안 배우 인터뷰가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대요. 그러니까 특정 기자들을 불러서 하는 거겠죠. 보물찾기가 진행되는데 보물찾기 상품에 명품 가방이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게 어디서 진행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신인 남자 배우가 어느 날 기획사 대표가 나오라고 해서 나가보니까 여자 기자들이 회식을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여자 기자들 술자리에 신인 남자 배우를 부르는 거, 이거 좀 요상하지 않아요? 김수만 기자가 사이준의 전 여자친구인 정지아와의 인터뷰를 진행할 때 느닷없이 반말을 합니다. 사랑은 끝났지만 의리 있는 예비 변호사님, 정말 끝나긴 한 거야? 이렇게 반말로 물어봐요. 그런가 하면 브람스를 좋아하세요에서도 거기는 이제 나이가 좀 지긋한 기자이긴 했지만 박준영 피아니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내내 반말을 씁니다. 나이가 좀 있다고 해도 사회인으로서 만난 자리, 일로 만난 사이잖아요. 그런데 웬 반말? 너무 이상했어요. 근데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저도 봤거든요. 연세 좀 있는 기자분이 나이 어린 연예인에게 말 스리슬쩍 놓고 그리고 번호 달라고 하고, 직급 높은 기자가 번호를 물어보니까 안 줄 재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알려주기도 하는데 직급 높은 기자의 경우 매니저가 그냥 모르는 척 합니다. 나이 좀 어린 기자가 그걸 보고 배워서 연예인에게 시도했다가 망신을 당하는 걸 제가 목격하기도 했어요. 이태수라는 인물이 모델 에이전시 대표였는데 연예 기획사 이사로 가죠. 이태수가 뒷공작이 심한 인물이잖아요. 자기 회사 배우의 경쟁 상대인 배우에게 타격이 갈 만한 말을 슬쩍 흘리는 경우도 있고 없는 말을 지어서 뿌리기도 하고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기자나 기획사에게 당한 거를 좀 들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들 손사래를 치고 말을 못한다고 해요. 말이 나오는 순간에 자기가 피해를 받을까봐 두려워하는 거죠. 이 바닥을 뜨고 완전히 정리하지 않는 이상 좋은 게 좋은 거야 하니까 계속 덮어두는 거예요. 그러니 이 버릇이 고쳐질 리가 있어요. 예전에 이제 인터넷 댓글이 있을 때 제가 칼럼을 쓰면 너 돈 받았느냐 아니면 너 입금이 안 돼서 이러느냐 막 그런 댓글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런 절차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런 제안을 일체 받은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일단 제작진 방송사 측을 사적으로 만나더라도 밥값은 제가 늘 냅니다. 왜냐하면 찝찝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엠넷 댄싱 9에 심사위원으로 출연했는데 지금은 그 구속된 PD하고 밥을 먹은 적이 있어요. 만약에 그 밥값을 그 PD가 냈다면 그 구속되는 장면을 보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찝찝하겠어요. 지금까지 일을 해오면서 딱 한 번 관계자가 카운터에다가 카드를 맡겨놓는 바람에 밥값을 제가 안 내고 그쪽에서 지불을 한 적이 있어요. 막 그 사람 많은 데서 옥신각신을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돈을 들고 찾아갈 수도 없고 하니까 그냥 그러고 말았는데 그게 뭔가 두고 마음이 참 불편한 거예요. 이제는 칭찬을 못 하겠어요. 그 밥값 하나 때문에. 어쨌든 김수만 같은 기자, 이태수 같은 기획사 대표 실제로 존재합니다. 어느 세상 어떤 물에나 각자 다른 사람들이 있잖아요.